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데일리 증시 뉴스와 함께 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영상은 이 화, 수, 목, 금 해서 일주일에 4번 진행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내일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의 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아무튼 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일 일단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오늘 오전 8시 14분 뉴스고요. 이 제목이 뉴스 새벽 배송인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침에 뉴욕 증시 상황을 본 뉴스 중에서는 이데일리의 이 뉴스 새벽 배송 뉴스가 그래도 가장 좀 깔끔하게 중요한 포인트만 집어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 개장 전에 일단 뉴욕 증시를 만약에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이 이데일리 뉴스 새벽 배송 기사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격 16일 미국 증시 하락. 일단 어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다우도 0.49% 하락한 34,566.11에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도 소폭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 보이다가 막판에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일단 전반적으로 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는 역시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일단 사태에 일단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었고 뭐 그 관련해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 어물쩡한 모습이 시장에 조금 더 우려감을 증폭시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도 제가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일 뉴욕 증시에서는 역시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둘러싼 뉴스에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라는 곳에서 이거 미국, 영국, 우크라이나에 있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2월 16일을 러시아 D-Day로 정했다. 이날 뭐 전쟁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찌라시 같은 뉴스가 떴습니다. 근데다가 이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페이스북 통해서 16일이 공격의 날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 16일을 앞둔 뭐 현재 그리고 어제 또 이 뉴욕 증시 상황은 좋지 않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던 건 아마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크게 폭락을 해서 아마 어제는 크게 이렇게 급락을 하지 않았다 보여지고 좀 더 이 내용을 덧붙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가입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이 러시아 사이에 어떤 각을 세우는 이 대립각을 더욱더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이 나토 가입을 철저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특히나 이 서방 진영에 요구하는 것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같은 옛 소련 국가들이 나토 가입 받지 말라 이런 부분을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 나토 가입과 관련해서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지금 전쟁과 관련해서 이슈가 점점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참고로 이와 같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한 번 급부상이 되면서 이 국제유가 WTI 기준 해서 95.4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것은 뭐 당연한 현상이고 제가 수차례 제 영상에서도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가 상승을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고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이 도발, 즉 이러한 긴장감을 더욱더 끌어올릴 것이라는 게 제가 예측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상에서도 이 고유가 수혜주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개를 했죠.
한번 살펴보시고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또 투자 섹터, 투자 종목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뉴욕 증시에서 이 두 번째 이슈는 역시나 연방은행 총재의 매파 성격이 이 블러드 총재가 7월까지 금리를 1%포인트 인상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나 이 시장의 이 금리 인상 충격을 조금 더 더해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역시. 그리고 긴축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지를 조금 더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와 관련해서 역시나 이 시장은 하락 반응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는 이 미증시에서는 크게 주요 뉴스는 없었고요. 일단은 바이든이 과연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정말 이 전면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있는지 관련해서 뉴스가 떴더라고요.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 바이든 우크라이나 침공 막을 의지가 없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게 어제 오후 8시 38분 뉴스고 실질적으로 이 보시면 바이든은 키예프 방문도 지금 꺼리고 있고 특히나 자국민 철수를 지금 요청을 한 상태인데다가 미군도 우크라이나에는 아직 파견도 안 했다라고 하면서 과연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막을 의지가 있느냐라는 의문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점점 더 일어났던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게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누가 막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어떠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유가와 환율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지난 제 영상 다시 한번 꼭 살펴봐 주십시오. 고유가 수혜주 제가 방송을 했고 주말에 제가 또 방송을 했죠. 그 환율 수혜주 해서 환율 상승도 환율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계속되는 부분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인 부분들, 그리고 미국 금리가 인상되는 어떤 충격들, 이런 부분들이 조합이 되면서 이 환율은 특히나 떨어질 것 같지 않다.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1190원 아래로 떨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1200원에서 유지 내지 상승.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이 고환율 수혜주 관련해서도 제가 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섹터 그리고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마감 이후에 마켓 뷰고요. 이 조선일보에서 나오는 뉴스인데 이것도 장마감 이후에 전반적으로 체크하기에는 뉴스가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 조선비즈에서 나오는 마켓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뷰 제목은 외국인 팔자. 오늘 참고로 코스피에서 외국인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피 2670선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1년 3개월 만에 최저점 찍었습니다. 자, 내용은 자, 전일 역시나 뉴욕 증시에서도 충격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긴장 고조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역시나 그 연은 총재인 매파 성격의 블러드의 7월까지의 1%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일 뉴욕 증시에서도 이 이슈였는데 국내 증시에서도 별반 다른 건 없었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 그리고 긴축 공포 이 두 가지 이슈가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이 급락 사태를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SK 하이닉스 큰 폭으로 내렸죠. 근데 SK 하이닉스는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또 최근에 또 계속 그 외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많이 올랐고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간의 그 추천주로도 증권사의 스타픽으로 꼽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 그 반도체 섹터가 좋지 않았던 부분은 아마
지난 제 주말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사태 때문에 이 반도체 소재 공급과 관련된 차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 우려에 대한 게 증폭이 되면서 지난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섹터는 아주 많이 내렸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들어서 반도체 섹터에서 조금 맥을 못 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섹터는 올해 증권사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한 탑픽 섹터입니다. 탑픽 섹터인데다가 뭐 경기 민감주죠. 경기 민감주인데 작년에 주춤했던 부분은 이 반도체 공급난 때문인데 대부분 증권 전문가들 얘기는 2분기를 지나면서 이 반도체 공급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그래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고 그와 관련하면 지금 만약 이런 어떤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전혀 무관한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반도체 섹터가 만약에 급락을 한다면 정말 이 저가 매수하기에는 정말 좋은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2.48% 하락을 했습니다. 뭐 참고로 2월 14일 그러니까 어제 뒤에서도 뉴스를 한번 언급 드릴 건데 어제는 외국인 매수가 약 20만 주 이상, 예, 27만 주인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급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또 그대로 뺐더라고요. 또 그대로 순매도 나오는. 예, 그래서 일단 오늘은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HMM은 역대 최대 실적에 힘입어 장중에 10% 가까이 상승했지만 뭐 뒤에는 좀 빠졌고 이 KCC 같은 경우에 이 4분기 부진한 실적 여파로 21%까지 급락했다. 이 단기 순이익에 어닝 쇼크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 단기 순이익에 어닝 쇼크 가운데서 이제 회사 측의 이야기는 이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보유하고 있는 그 지분과 관련된 그 주가에 대한 차익 부분이 준 게 큰 이유다. 그러니까 주가가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그러니까 KCC가 보유하고 있는 그 두 회사들의 그 지분 가치가 감소한 주가가 많이 내렸거든요. 감소한 부분이 이 4분기 실적 여파에 좀 컸다. 그래서 근데 뭐 앞으로는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나오긴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KCC가 지금 주가가 뭐 싸냐 비싸냐 뭐 이 문제를 제가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참고로 환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1199.8원에 거래를 마쳐 거의 1200원대 육박을 했고 참고로 뒤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 13일날 장 마감 이후에 환율이 확 떨어졌었거든요. 그 부분도 뒤에 뉴스가 나오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제가 따로 안 뺐네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13일날 그 환율이 갑자기 급락을 했거든요. 환율이 급락을 한다는 얘기는 국내로 달러 공급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달러 공급이 왜 들어왔냐면은 외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 달러를 들고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환율이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그럼 뭘 사려고 그랬었냐면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2월 14일 날 순매수가 20만 주 이상 들어왔고 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뒤에 내용은 뭐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유가 그리고 뭐 통화 정책 긴축 부담 이런 부분들이 주요 뉴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앙일보에서도 오늘 마감 시황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포인트만 조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뉴스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뉴스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D-Day 다가온다. 코스피 2700 또 깨졌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 찌라시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근데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D-Day를 16일로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6일이면 참고로 내일입니다. 그죠? 근데 제가 아까 그 뉴욕 증시 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빠져먹은 게 있는데 참고로 16일이 그 1월 달에 있었던 그 FOMC 회의와 관련된 그 회의록이 공개되는 날이더라고요. 16일 날. 그래서 그 공개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뭐 자산 매각, 보유 자산 매각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도 높게 이야기가 거론이 됐다면, 또 그게 공개가 된다면 16일 날 그러면 뉴욕 증시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아까 있었는데 그건 제가 언급을 드리지 않아서 지금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중앙일보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긴축 우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이 양대 악재가 금융시장을 출렁였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참고로 코스닥은 11월 17일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 홍콩도 내렸고, 니케이도 내린 어떤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지금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달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은 올랐다. 달러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얘기죠. 근데다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채권과 금값도 뛰었는데 이 우리나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올랐습니다. 자, 채권 금리가 오른다라는 거는 뭐죠? 채권 금리가 내렸다. 0.002% 내렸다. 근데 자, 채권 금리가 내린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채권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고, 채권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채권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고, 그죠? 채권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죠? 역시나 위험 자산이 아닌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그리고 그죠? 금도 언제예요? 2022년 9월 21일 이후 최고 가격 찍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원유 가격이 최고치 찍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언급드리지 않았던 내용이 여기서도 또 나오네요. 자, FOMC 회의록 공개 날짜가 16일, 그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대회도 16일. 그러다 보니까 이 16일을 앞둔 오늘 우리 증시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한 게 아닌가. 어떠한 그 이유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요 두 가지 이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서부 텍사스유 WTI가 이렇게 올랐다라는 것이 확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뉴스를 한번 잠깐 들고 왔는데, 버핏 역시나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하죠. 예, 워렌 버핏. 최근에는 뭐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인사이트가 많이 좀 비실비실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내용도 있었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투자에 있어서는 워렌 버핏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뭐 MS 인수 직전 블리자드를 매수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돈을 엄청 벌었대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이 뉴스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참고로 저는 이걸 보여주려고, 지난해 말 유가 상승이 본격화하기 전에 미국 정유업체 쉐브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다시 한번 선견 지명을 보여줬다.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역시나 지금과 같은 이 유가 상승기, 과연 이 버핏은 예측을 했던 것일까요? 역시 이렇게 참 선견 지명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일간의 그 예측은
그 유가가 WTI 기준 120달러, 13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버크셔 이번에 이 쉐브론 투자 확대는 또 한 번 큰 부를 안겨줄 어떤 투자가 아니었나 또 생각이 들고, 역시나 우리 증시에서도 정유주와 관련해서 한번 더 살펴봐야 된다. 정유주라 하면 뭐 S-오일도 있고 SK도 있고 뭐 현대중공업 지주도 있고 GS도 있죠. 참고로 저는 GS를 한번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GS를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경제 어제 오후 5시 43분 뉴스였고요. 싼 주식 늘렸다. 저가 매수 나선 큰손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들 가운데서 참고로 이 종목들은 자산운용사가 2월에 사들인 종목이랍니다. 2월 3일에서 14일간의 공시 기준을 해서 공시 기준으로 참고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다 볼 거 없이 제가 몇 개는 좀 미리 살펴봤는데, 여러분들께 괜찮다 싶은 거는 일단 세 종목 정도. 자, 예를 들어서 이 KSS 해운 요거는 괜찮더라고요. 실적도 괜찮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부채 비율이 좀 높다라는 거 조금 아쉬웠고, 근데다가 또 이게 작년에는 실적이 참 좋았는데 올해는 어쨌든 유가가 비싸가지고 이 해운사가 과연 그 마진율이 괜찮을 거냐, 즉 뭐 영업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괜찮을 거냐라는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KSS 해운은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SFA는 뭐 잘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제 추천 종목이기도 했고 제가 이렇게 또 심층 분석을 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반도체 장비주이기도 하고 그죠? SFA 정말 저평가되어 있던데 참 뭐랄까 이 수급이 조금 받쳐주질 않아서 그런데, 이거 언제 한번 수급 받쳐주면 분명히 제가 팔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SFA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츠로셀 이것도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참고로 지금 비츠로셀을 또 제가 참고로 다 찾아봤는데 이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이 실적과 관련해서도 봤는데 괜찮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걸 다 분석에 말씀은 드리질 않겠고 괜찮았습니다. 이 사이언 에셋은 뒤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마이클 벌이라고 이 빅쇼트, 이 영화 빅쇼트 혹시 보셨는가요? 이 빅쇼트의 주인공 이 마이클 버리가 이 세운 회사이기도 하죠. 이 마이클 버리가 이번에 비츠로셀, 이 코스닥 상장사인 비츠로셀을 또 지분 확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눈길이 간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뭐 괜찮다고 보는 종목은 KSS 해운과 SFA 그리고 비츠로셀 정도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건 외국인 2월 순매수 상위 종목은 역시나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섹터 그죠? 그리고는 금융 섹터 많이 순매수를 했더라.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뉴스인데 제가 이 뉴스는 왜 가져왔냐면은 자, 머니투데이 오늘 오전발 뉴스인데, 공포에 질린 개미 그 사이 기관과 외인은 이 종목을 쓸어 담았다라고 하면서, 참고로 이 머니투데이에서 이렇게 형광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죠. YG 엔터테인먼트, SM, 뭐 JY 엔터테인먼트, 그죠? 쉽게 말하면 이 엔터주가 외국인과 이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었다라는 것을 좀 언급하며 좀 강조하는 그런 뉴스인데,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엔터주 저는 좀 기피 하는 편이고요.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재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재화를 판매를 하고 그 판매를 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거고, 그죠? 그 수익에 따라서 또
주주들한테 배당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찌됐든 그 재화, 이 재화이라는 부분이 뭔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재화는 어떠한 측면에서든지 간에 리스크가 좀 적어야 되고 변동성도 좀 적어야 되고 그죠? 저는 사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엔터주의 재화는 뭡니까? 엔터주의 재화는 스타죠, 스타. 연예인, 그죠? 근데 이 연예인, 스타가 사실 과연 일관성, 그리고 어떤 변동성 측면에서 과연 좀 메리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사생활 문제,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이 리스크, 사람 마음, 열길 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그래서 저는 이 사람과 관련된 어떤 업종, 그러니까 뭐랄까요. 하여튼 이런 엔터 업종, 그죠? 이런 업종들은 제가 조금 기피 하는 편인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종목들을 많이 순매수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무튼 그냥 이런 섹터도, 있구나. 또 이런 종목들도 한번 기억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조금 기피한다.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일단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뭐 요즘 장이 변동성이 많이 심합니다. 그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어찌 보면은 투자를 안 하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재테크가 뭡니까? 재테크가 이 본봉 수입에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이 본봉 수입 플러스 이 알파에 너무 욕심내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욕심을 조금 버리고 좀 뭐랄까요? 조금 더 한 발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이 투자 자산을 바라보게 되면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그리고 그렇게 조급함을 내지 않더라도 충분히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은 지금도 사실 만들어져 있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또 한편으로는 관망도 하실 수 있겠지만 또 어찌 보면 또 이 저가 매수에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흐뭇하게 이 장을 바라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주 내내 장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한편으로는 지금 지난번 저점 2590선이었죠. 지난번 저점 밑으로도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제 지난 영상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3월 이후에는 좀 양상은 좀 많이 바뀔 거다. 3월 이후부터는 조금 안정화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추매, 저가 매수 일어났던 부분들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한번 염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데일리 증시 뉴스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